네, 두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당진 송전탑 문제와 지중화에 대한 논의 이 부분입니다. 저 이 주제를 접하고 나서 좀 찾아봤어요. 저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국내 석탄화력 발전소가 60기가 있는데 그중에 절반이 충남에 있고 그중에 10개가 바로 여기 당진에 있더라고요. 당진과 관련해서 수많은 얘기를 듣고 수많은 수식어를 좀 들었는데 그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수식어가 그 철탑 공화국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울릴만 하죠. 그 정도로 철탑, 송전탑이 많다는 의미인데요. 정말 길을 가다 보면은 송전탑, 특히 뭐 100m가 넘는 고압 송전탑을 너무 쉽게 볼 수 있다. 어딜 가나 이런 송전탑이 빠지지 않아서 뻥 뚫린 하늘이나 뻥 뚫린 그 논밭, 허허벌판을 보기가 힘든 곳이 당진이구나. 좀 약간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요. 당진에만 송전탑이 526개가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송전탑만 맞냐? 그것도 아닙니다. 또 고압 송전탑이 있거든요. 765kV라고 하는 초고압 송전탑 같은 경우는 전국에 한 1000여 개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요. 당진에 이 가운데 8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세 번째 많은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더 설치하겠다 하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어떤가요, 상황이? 예, 그 더 설치하겠다고 논란이 된 게 그 북당진 변환소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당진 2014년도에 한전에서 당진시에 북당진 신탕정간 송전 철탑 39개, 그리고 당진 화력에서 북당진 변전소 간 80여 개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이 두 숫자를 합치면 100개가 좀 넘어가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제 설치가 된다고 하면 전국 세 번째였는데 2위로 또 당진이 또 앞서 나가게 되는 거죠. 송전탑이 많은 지자체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환경단체에서도 대응을 하셨죠. 당진에서 한 100개가 넘는 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 범시민 대책이라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여기서 이제 당진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당진의 행정도 함께해서 송전탑과 같은 장기간의 오랜 전투를 치렀죠. 그래서 그 김홍상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김홍장 시장이 어쨌든 본인이 시장을 하는 동안에는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했었고, 그 당시에 보면 북당진 변환소 사업에 대해서 이제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걸 반려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전에서 그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한 것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했고, 당진시가 이제 뻔히 소송하면 질 걸 알면서도 사실은 이거 취소 처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1심, 2심 다 졌고 대법원 가서도 기각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니까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어서 2017년에 착공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북당진 신탕정간 노선은 최초 노선과 다르게 지역에서 오랫동안 싸움을 하면서 노선을 이제 우회를 시켰고요. 그 과정에서 신평 쪽에서 5.8km, 그다음에 송악에서 서해대교 구간에 한 900m 정도에서 지중화를 처음으로 이뤄냈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굉장히 단결돼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지역에서 처음으로 지중화라는 성과를 냈고,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남아있는 건 이 북당진 신탕정 구간에서 삽교 건너가는 구간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전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는데, 삽교 구간이 호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그 구간에 철탑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해서 국토관리청하고 이제 협의하고 뭐 이런 과정이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송전탑이 인근 주민한테 피해가 가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그냥 보통 송전탑인데 이제 송전탑인 곳과 송전탑 사이에 이제 송전선이 지나가죠. 예, 요 지나가는 지역까지 다 이제 피해를 보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재산 피해를 보통 예를 들면 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화지라고 표현하는데, 선 밑에 땅. 밑에 땅. 예. 예. 선화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토지하고 주택 이런 게 지가가 뚝 떨어집니다. 가격이. 그리고 문제는 그런 지역은 은행이나 이런 데 담보로 이제 예를 들어 농지 같은 경우 담보 대출을 많이 하잖아요. 담보를 맡겼는데 은행이 송전도로 선화지는 담보를 안 받아줍니다. 이런 제약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하는데 처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전탑과 관련된 송전선로 피해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런 재산적인 피해를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사회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땐 건강 피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파 피해를 얘기를 하는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국제암연구기구에서 얘기한 것은 송전솔로의 전자파 피해는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2B 등급이다 이렇게 판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송전솔로의 전자파 허용 기준은 833mgauss입니다. 원래 이 정도 수치는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전자파 피해를 고려할 때 수치인데 요 송전솔로 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장기간 노출되는 거잖아요. 아까 833mgauss는 단기간 잠깐 노출될 때 제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조건을 그대로 송전솔로에다 갖다 쓰다 보니까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농업과 관련돼서는 이제 가축의 기형축산이라든가 축산 분만하는 거나 아니면 폐사하는 경우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는 거나 이런 피해들을 쭉 호소를 하는데 문제는 한전하고 협상하거나 법원에 가져가면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게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송전탑 관련해서 두 군데 마을을 둘러봤었는데요. 둘 다 공통점이 이상하게 송전탑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암 환자가 많이 늘었다. 어디가 모르게 답답하고 아픈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교로리 일대 같은 경우는 이 고압 선로가 들어선 후 24명 정도의 암 환자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물증으로 입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신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주민들은 답답하고 제대로 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철저하게 좀 조사가 진행돼야 되고 대책 마련이 좀 빨리 돼야 되지 않나. 기억에 남는 취재가 있거든요. 제가 취재한 건 아니고 지금 저희 국장님이신 방선윤 기자가 예전에 취재를 했었는데 송전탑이 엄청 많이 설치돼 있는 마을에 가가지고 땅에다가 형광등을 꽂아봤어요. 그리고 컴컴한 밤에 조명을 다 끄고 있으니까 그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전기가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는데 땅에 그냥 형광등을 꽂았는데 그 형광등에 불빛이 들어왔어요. 그만큼 전류가 고압으로 흐른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재산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증명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송전선로 때문에 난리인데 송전 설비가 지금도 부족한가요? 좀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송전 설비가 일단 들어서는 이유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발전 설비가 사실은 전력 수요지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전력을 생산해서 이제 보내는 과정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발전 설비가 대부분 석탄화력이나 원전 같은 시설입니다. 이게 그 바닷가에 주로 있어요.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생산해서 주요 전력 소비처인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송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막대한 송전 설비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1등하고 2등이 경주랑 포항이었던 게 그 이유네요. 원자력. 경남에 있는 원자력에서 쭉 끌고 와서 수도권, 이쪽은 충남에서 쭉 끌고 와서 수도권. 근데 아까 없는 지역 765kV가 없는 지역에 전남 전북이 들어가 있는 건 전남에 영광원전 하나만 있어요. 대규모 발전 설비가. 그러다 보니까 전남에는 발전 설비가 밀집된 지역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초고압 송전 설비가 상대적으로 없는 거죠. 송전탑이나 송전선로 관련해서 이제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이제 지중화지 않습니까? 지중화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면서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송전탑을 세워서 이제 이 육상으로 송전선로로 쭉 가는 걸 보면 이제 가공선로라고 표현합니다. 한전 쪽에서는 이 가공선로 방식에 비해서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게 한 가공선로에 비해서 한 7배, 8배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한전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한전이 지중화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권에서는 이제 송전선로 가기가 도시화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쪽 지방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 건 한쪽에 지중화하기 시작하면 모든 지역이 다 지중화를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례를 남기면 계속 지중화 요구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이제 한전이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화 요구는 1차적으로 거부하고 옵니다. 그리고 한전이 지중화와 관련된 원칙이 있습니다. 요청자 부담 원칙이라고 해서 한전이 스스로 나서서 우리가 지중화 해줄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지자체에서 이 구간 지중화 해달라고 요구하면 그 비용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됩니다. 반반 부담하는 거군요. 예.
그 수혜자한테 지중화 부담을 예를 들어 너네가 지중화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더 내라. 그럼 전기요금을 더 내든가 이 비용이 더 들어갔으니까 전기요금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맞는 건데 거꾸로 피해자한테 니네가 돈 더 내서 지중화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꼴인 거죠. 그나마 그래도 방법을 찾자면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발전 설비가 돌아가려면 천상 송전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다만 이제 현재처럼 송전탑으로 갈 거냐 지중화로 갈 거냐 요 차이가 있는 거죠. 송전설로는 현재 그럼 가려면. 지중화해달라고 계속 지중화를 해달라는 요구는 전국에서 모든 지역이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지역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한전과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협상을 하냐 또는 투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나마 받아들여지는 거 있고, 그런데 한전은 굉장히 이 지중화 요구에 대해 수용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게 좀 너무 듣다 보니까 저도 갑갑한데 이게 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주민들한테만 모든 거를 이제 떠넘긴다는 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전력 정책이 그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게 전원법 관련된 것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홍주법도 그렇고 특히 전원 관련된 것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면 나머지 걸리는 모든 법들은 다 의제 처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손 쓸 수도 없고 지자체도 손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충남도도 그렇고 당진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은 전력과 관련돼서도 지자체에도 일정한 권한을 분명히 요구를 하는 거죠. 지자체도 지자체가 책임이 있는데 전력 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도 나름대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이게 분권을 요구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질 않죠. 특히 이제 산업통상문화 이쪽에 전력 관련하는 데서는 그 하나의 또 기득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놓기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우리 좀 댓글로 풀어봐야 되는데 혹시 댓글 준비했나요? 네, 찾아봤습니다. 네. 일단 저희 관련한 취재 보니까 이거 참 많이 억울하네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돼야 할 텐데 고압선 옆에 살아봤어요. 비 오는 날 감전 느낌 와요. 한전이 의무적으로 송전솔로를 지중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문제로 이사도 고려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댓글을 쭉 찾아봤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런데 댓글이 별로 없어요. 그 왜 없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피해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나오는 것들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 시민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는 사안이라고 해서 잊혀지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도 좀 희망을 찾고 웃으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